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날 인사드리는 구글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일리로 전환해서 화요일날 아마 인사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월수금으로 진행을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선곡적으로 연착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 포함해서 월화수목금 모두 다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굉장히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저희 당의 우리 당의 훌륭하신 재원이시고요. 또 여러 소식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EBS 김태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이나 쌤으로 불리시기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은 쌤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친숙하고 좋더라고요. 또 우리 교육부에서 정책보좌관을 또 지내셨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효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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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티셔츠 색깔 맞춰 입으시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도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죠. 네, 빨간색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빨간 후드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만 몇 번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효은쌤 오늘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모시게 됐고요. 뭐 저희가 가볍게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다들 사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또 약간 자기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 이상기 위원장님 거의 1시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모자라네. 그 막부터 해가지고 예. 인상 깊게 봤는데 마지막에 네. 약간 저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제 시청 또 해주셨던 그런 또 네. 경험까지. 슈퍼챗도 써주셨죠? 맞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국민의힘 대변인 또 합류하게 되셨잖아요. 또 사실 뭐 오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된 얘기지만 어쨌거나 다시 정부로 가셨다가 대변인단 또 합류를 하게 되신 계기와 우리 장동혁 대표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에 원래 뜻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좀 오래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이 좀 어울릴 만큼의 그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시켜주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교육 정책을 제가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출마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교육도 오래 있었고 대치동에서, 그리고 또 이제 EBS 공교육 분야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제가 교육부에서 했었고, 그리고 또 12.3 계엄 그리고 또 탄핵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당으로 왔죠. 네, 네. 우리 김문수 선대위에 또 네, 맞아요, 계셨던 분들도 맞아요. 많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고, 장동혁 대표님하고는 사실 저를 뭐 한동훈 여동생 이렇게 많이 날려줬었는데, 안 그래도 그 뒤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가족끼리 인연 끊고 사는 집들도 전화번호 서로 알고 있다던데 전 전화번호 솔직히 몰랐고요. 네네네네. 네, 그 총선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연락이 왔었고, 이제 뭐 그런 관계다라는 정도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현재는 장동혁 지도부에서 네, 대변인 역을 하고 있는 네,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혁신위원도 반갑습니다. 하셨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짧은 기간에 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여준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보통은 이렇게 출마 한번 하고 이렇게 본업에서 워낙 이제 잘 나갔었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본업으로 좀 돌아가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당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대변인직을 또 수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당이 좋을 때 대변인을 하는 거는 너무 큰 영향이지만, 당이 힘들 때 대변인하는 거는 최전방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 또 자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업으로 안 가고, 저도 본업이 있습니다만 되게 어려운 선택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 당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제가 뭐 되게 능력적으로 멋있다 이런 걸 떠나서 되게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어떤 애정과 우리 보수 진영에 대해서 또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국가와 어떤 우리 국민들을 향한 충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다 어렴풋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저는 어쨌거나
더더구나 지금 이 국민의힘 힘든 상황에서 버텨주고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거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네. 한때 한동훈계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지금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염색이 좀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빠졌죠. 이제 네, 잔잔하게 이제 누런 얼룩만 좀 남아 있는 것 그쪽에서 공격을 같은데. 또 막 하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총선 백서까지도 주도하셨던 이력이 있잖아요. 좀 그런 네. 부분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력서 써서 이제 들어왔고, 제 이력서가, 이철규 의원님, 그리고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 네. 지금 당대표님, 그렇게 두 분이 받으셨는데, 장동혁 사무총장님 그 당시에, 의원님이 저를 뽑은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책위에서만 회의에 들어가서 교육 정책 관련된 일만 원래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먹지도 않는 곱창을 사주면서 출마해라라고 하셔서 네 가끔 저한테 농담하세요. 그때 곱창도 맛있게 드셔놓고 이러시는데 저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저 이렇게 못생긴 거 안 먹거든요. 닭발 이런 거 안 먹는데 네. 하여튼 뭐 맛있게 먹였다고 하면서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장동혁계가 뭐 사실 개파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개파 없죠. 그런데 네. 딱 하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당이 정말 매력적이고 힘찬 보수 정당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나 박근혜 이후에 박근혜 정부 맞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지금이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번 우리 이 지도부가 어떻게든 좀 잘 우리 당원들이 효능감을 아주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장동혁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그 당시에 했었고 예. 그래서 대변인직도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친한계 막 이런 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약하자면 개파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그냥 정당에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냥 중용을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 시절에 중용을 받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뭔가 저쪽 한동훈 지도부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한동훈 개파 정치를 했던 분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더 잘 그럼요. 알고 있고. 네, 그냥 네. 들어와 보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뭐 그리고 네. 그렇게 개파였으면 제가 험지 출마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은데 보냈겠죠. 사실 뭐 지금도 한동훈에 대해서 비호하는 의견을 내는 이 원내 의원들 네. 지역구를 보면은 이 개파는 또 챙김의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뭐 그런 지점. 사실 오사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래 전문 영역에 있다가 출마를 하신 분들 중에 낙선을 하고 나서 정치를 아예 그냥 관두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했던 게 처음에는 이렇게 험지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 뭔가 좀 불이익을 받았지 않느냐라는 분들의 말씀이 사실 많았어요. 저를 네. 보는 분마다 아니 선생님을 어떻게 거기를 보내라고 그렇죠, 많이 사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선거의 공학, 뭐 선거의 기술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서 출마를 했던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참신함과 기발함으로 좀 선거를 해 봤어요. 네. 지금 개혁신당에서 뭐 99만 원으로 출마시켜준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공천 장사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얘기 이따 좀 해봐야 돼요. 네. 그 제가 불쑥 주제 하나 갖고 와서 죄송한데. 그렇게 어쨌든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게 꼭 네. 개혁신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에 저는 뭘 했냐면은 이런 지역 선거를 할 때 보면 선거법적으로 네. 각 요 동에 2명씩 선거사무원을 우리가 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유세차 앞에서 막 따봉 막 VV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뒷골이 막 띵한 거예요. 저걸 누가 좋아해? 네. 그래서 막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저질 댄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 진짜 그 꼴은 내 앞에서 못 보겠다. 카바레에서 불법한 그런 댄스를 쳤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자 메시지. 사실 저는 그게 문자 노이즈라고 싶을 정도로 그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팬 네. 같은 느낌이.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정말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강의만 하기 바빴어요. 제가 주 7일 다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한참 사교육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정말 선거하러 가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특히 가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덜 밉게 생기고 나한테 문자 덜 보낸 놈 찍자.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이 기존의 이 선거 방식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쫙 들고 네. 공천받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장동혁 대표님을 찾아갔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딱 종이 한 장 주면서 이대로 난 내 선거 한다. 이거 싫으면은 선수 바꿔라. 나 안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미 막 전략 공천 막 속보 다 뜬 다음에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사무총장님이죠. 대표님이 딱 보시더니 저를 딱 보더니 당선되시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이신지. 딱 그 말투가 맞긴 하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랬더니 네. 선거 3번 할 때까지도 이런 선거의 기술, 그 다음에 네. 어떤 선거의 이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대행사들 있잖아요. 업체들. 그렇죠. 없이는 선거를 못 치르는 원내들도 있는데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자기 선거를 해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절반은 됐다. 아하, 그냥 일단 가서 합격점이다. 네, 자기 선거 자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룰 같은 거 없다. 네. 그러니 본인이 하고 싶은 선거 하고 책임은 본인이 져라 이제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서 이제 지방을 내려갔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전 처음에 유세차도 안 탄다 그랬어요. 이거 공해 뭐 아리백 하면서 무슨 그래서 전기차 없어요. 막 진짜 좀 선거를 좀 뛰어본 사람들은 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전 자전거 탄다 막 이랬는데 네.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딱 오더니 근데 왜 유세차를 안 타요? 그래서 그거 한 대에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 국민 세금이에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저 후보님 키가 몇이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58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올라가야 보이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유세차는 하겠다. 그럼 조그만 어허. 걸로 하겠다. 근데 이게 막상 선거 그 법정 선거일이 되면 네. 다들 유세차 돌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해보면 저쪽 유세차는 막 2단, 3단 합체 변신 막 하는 거예요. 이 네. LED 뒤에 막 그렇죠, 요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주 비도 안 좋아요, 맞고 기술이. 막. 네, 그래서 이걸 보더니 우와 지금 못 바꿔요. 더 큰 걸로 이제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정리하자면은 직접 선거를 정말 어떤 기존의 공식 없이 제대로 한번 내 손으로 치러본 전 네. 딱 7명에서 제 친구들 포함 7명에서 선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공보물까지 다 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런 노하우가 우리 당에 내가 앞으로 나를 쓰임 받게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를 했었을 때 좋았던 것들을 좀 많이 또 당에다가 전달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준 우리 당에게 저는 솔직히 왜 나를 뭐 험지 보냈냐는 생각 굳이 하지 않고, 맞죠. 그런 말씀 일종의, 하시는 게 없죠.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내색도 안 하시지. 그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선에 너무 진짜 4차까지 가면서 너무 네, 힘들게 공천받는 맞아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에 고마운 게 많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당직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유. 있으니까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 지역구에서는 오산이었나요? 네. 오산. 지역구에서는 뭐 굉장히 평이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요? 언제 거기까지 또 이거 맞는 제가 말이에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네. 그 총선 때 원희룡 전 장관도 비슷했었어요. 우리 구태 정치 좀 벗어나고 돈으로 하는 정치 해봐야 이거 표로 돌아오는 거 없다. 문자 돌리고 선거차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시장 곳곳을 좀 돌아다니기 위해서 카트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해서 맞죠. 원희룡 장관도 유세차는 있었지만 한 요만한 요구르트 카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갖고 시장을 막 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좀 실용적인 선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사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언론들도 개항 같은 험지에서 이렇게 그 돈 안 쓰고 전략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평가들을 받았던 건데 지금 바로 띄워주시네요. 네,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머 네. 이런 깜찍한 개항 캠페인은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게 그래서 네. 제가 선수로 뛰니까 예. 이때의 기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다른 지역까지 신경 쓸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때 그 2조 심판 누가 들고 나왔어? 저는 그거가 또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우리가 사실 뭐 총선 백서 얘기가 이제 또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참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한때 우리 당 대표였다라는 사람이 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든 게 다 외부의 탓이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계엄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말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어요. 주옥 같은요? 그렇죠. 네, 정치사에 네. 뭐 여러 발음 이야기들이 방금 있었죠. 조심하셔야 여러- 됩니다. 좀 빨리 얘기한 네. 겁니다. 근데 총선 백서 때도 그 총선 백서라는 것은 원래 총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작성을 해서 외부의 이제 인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우리는 그 백서 작업에 위원으로 저랑 이상규 위원장도 그렇고 한 20명 정도 들어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집필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사주를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쓰기로 아예 각을 잡고 시작한 백서라는 식으로 무차별 공격들을 해대는 그렇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네. 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기억이 뭐 딱히 나쁜 기억도 없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오산에 지원 유세 오고 그냥 선거하기 또 바쁘셨죠. 뭐, 네, 사실. 워낙 또 네. 팬도 많고 그 사이에 뭐 이조 심판은 저거 도대체 누가 꺼낸 거야 싶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영혼을 갈아 넣듯이 선거 운동했지만 우리는 패배했고 네. 네, 그런 기억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백서가 뭐라고 이걸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을 뭐 하지? 이렇게 막 방해를 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네네. 근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총선 백서부터 해가지고 이 최근의 단계 사건까지 네. 이걸 상당히 좀 신기하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갖고 맞아요. 와서 아니 무슨 프로젝트 돌려요 우리가 지금. 그쵸.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예. 정말 저는 제발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많냐?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요즘. 네. 네. 오늘 또 우리 효은쌤 오시자마자 벌써 시작부터 1200명 넘게 벌써 오, 들어와 이렇게 빨리 처음 주셨어요. 처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장도혁 대표 체제 5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짧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저한테 원래 그런 물어보시면 거죠. 안 될 것 그걸 같은데.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정말? 아,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뭐 복창 터지게 하죠. 왜냐면 대표님의 이 속도, 네. 우리의 이 5G 세대들한테는 저는 사실 뭐 LTE 네. 세대지만 두 분은 이제 5G 세대. 뭐 네. 차이 안 나죠, 뭐. 네, 좀, 왜 이렇게 안 해 하는데? 딱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지도부는 사람 속 터지게 하지만 그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밀당을 잘하는 지도부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네. 말인지 다 알죠. 네, 한 말씀을 하셔도 네. 그냥 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좀 하셔서 최근에는 이제 평론가 분들 중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네. 또 이 선수에 비해서 꽤 높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좀 그렇죠, 있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 또 되신 거죠? 1.5선 만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당 내부에서 일을 또 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충청도스러운. 타이밍이. 네. 숨 넘어가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데. 네. 숨 넘어가기 직전에 또 큰 거 한 방씩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돌 굴러가요 하는데 이미 돌에 맞아 있어. 어느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실 문이 항상 그냥 열려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이제 기사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표님 잘 뭐 만날 수 있어?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 그냥 당대표 비서실 지나 당대표실이거든요. 네. 그럼 당대표 비서실 지나가면서 그냥 거기 과장님한테 대표님 계세요? 그러면 음흠. 네. 그러면은 그냥 똑똑똑똑 오, 들어오세요. 그럼 그냥 딱 들어가서 대표님 이러고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되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는 건 본인이 하시는 대로 하시겠지만 일단 결정은 열린 일단 내가 마음으로 하지만 네, 네, 듣기는 다 듣는다. 네, 리스닝이 자료 상당히 다 잘 내라. 되시는 분이다. 이제 그래서 네. 그 당직자분들이 예. 그래도 좀 요즘 많이 그래도 애당심이 원래도 있으셨지만 네. 요즘은 더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저는 좀 요즘 많이 들고 좀 정돈이 맞습니다. 되는 느낌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공지 하나 드릴게요. 지금 KNN에서 오늘 또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광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투표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 채팅창에서는 너무 도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공지 말씀만 좀 드리고
투표 계속 꼭 진행을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네. 투표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 네. 여조보다 이런 유튜브 여론조사가 저는 더 네, 굉장히 치열해요. 뭐 이제 10만 명 넘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영상 동안에. 네. 맞아요. 여조는 뭐 1,001명, 1,005명 이렇게 하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나 또 네. 다른 이런 경제 관련 유튜버분들도 이렇게 올리면은 뭐 네. 15만 참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우리 했어요. 전당대회 때도 그 여론조사가 다 틀렸었잖아요. 갤럽이 2배 넘게 틀렸죠. 네,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보다 2배 이상 압승한다, 2배 네. 이상 수치로 압승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하는 여론조사들은 거의 맞았어요. 네. 90%, 80% 이렇게 나온 데도 있지만은 장동혁이 승리한다는 여론조사가 유튜브에서 나왔었고 그게 또 실제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여론조사 굉장히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척도로서 인정받을 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뭐 58%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뭐 요새 보면은 ARS 조사가 그래도 국민의힘 다 팽팽하게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 아까 얘기를 했던 전당대회 때도 유튜브 보팅이랑 거의 비슷한 경향들이 있었어요. 전화면접으로 했던 갤럽이 가장 크게 틀렸다라고 하는 점이 그렇죠. 참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막 샘플링을 정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공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당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윤 대통령 또 이제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일에서 13일로 공판 기일이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구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변호인단이 오늘도 11시간 넘게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변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직후 지금 아마 곧 구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재판 상황 정도를 리뷰를 좀 하고 속보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는 식으로 오늘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효은쌤부터? 네. 뭐 저는 솔직히 좀 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무겁죠? 예, 네. 교육부에 있으면서 늘봄도 그렇고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그 네. 정책을 실현시키는 부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부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구형은 어디까지나 그냥 네. 특검에서 구형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이죠? 그럼 네. 주장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글쎄요, 뭐 선고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 네. 그리고 1심, 2심, 3심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염원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구형 가지고 너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고 또 좌절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네, 네. 주장일 뿐이다라고 그럼- 우린 좀 생각을 하고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저는 감사합니다. 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네. 언론사에서 무슨 침대 재판이니 뭐 시간 끌기 재판이 그런 이런 표현을 식으로 쓰더라고요. 네. 마라톤 재판이 이러면서 조리돌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였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은 뭐 직업이 어떻든 위치가 어땠든 어떤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조차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 과정부터 뭐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 재판 과정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을 안 하느냐, 공정한 재판을 왜 안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변론도 뭐 시간 끌기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네. 본인이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허용이 된 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요. 이를 두고 뭐 침대니 뭐 시간 끌기니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 하는 것은 언론이 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서 되게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고 사법부를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입법부 차원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어느 정도 뭐 변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실관계들을 명명백백히 알려주셔야 될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좀 디스하는 거는 저는 언론사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뭐 네. 제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데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네. 물론 재판부의 재량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최후 진술을 뭐 몇 분을 하던 몇 시간을 하던 이거를 중단시킨 전례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례가 거의 없고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중간에 막지 않는다. 그랬던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나름대로 적합한 그런 변호 전략을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판기일 지정의 권한도 재판부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판기일로는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이거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뭐 침대 변론이다, 뭐 침대 축구를 하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정의 규칙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만약에 드립니다. 침대 축구라는 얘기를 언론사가 하고 싶으면요. 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 5개 별개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부 예. 기피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오히려 저쪽에서 지금 많이 지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침대 축구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때 저희한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편향된 보도를 하지 않기를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판 상황이 뭐 오늘 여러 변론 전략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게시를 했던 뭐 그런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하는 점 등에 대해서 계속 변론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계속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KNN 관련해서는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도배는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좀 우리 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그 다음에 우리 장동혁 대표, 우리 당대표실에서 네. 그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하는, 근데 뭐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우리 대변인님 비롯해서 많은 참모 당직자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도드릴 수 있는 대표실에서 뭐 이제 함께 뭐 다른 게 아니죠. 그 특검 이슈,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연대를 한다. 공조를 했죠. 그렇죠. 네.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실에 또 항의 방문을 하러 같이 갔다. 네. 이 정도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저희는 물론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이런 야권 연대 차원에서 해석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이런 노력들을 좀 오염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어요. 대변인님 조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들을 가지고 네. 뭔가 미리 예고편 써내려 가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결말 나온 것처럼 스포일러처럼 작동이 되는 이 네. 언론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만큼 우리 당에 큰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꺼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로 이게 또 안심이 되는 거는 있었어요. 왜냐면 트집 잡기다. 그럼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큼직큼직한 뭐 고구마 줄기처럼 막 우수수하게 지금 떨려 나오잖아요. 김병기 전 원내 하나만 해도 지금 14가지인가요?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질의 끝판왕 플러스 사건 뭐 접수된 게 24개라고 하더라고요. 24 개였군요. 경향신문 기사로. 네네. 거기에 네. 지금 윤리비 회부된 것만 해도 공소시효 지난 거 그죠? 네. 그게 지금 몇 개입니까? 11개에다가 그렇죠. 플러스 3개 더 있나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있죠. 김경 있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뭐 있어요? 없죠, 사실. 없어요. 아무 네. 네거티브 포인트가 없죠. 네, 뭐 단계 그거는 사실 어그로 끄는 쪽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사안이라고 할 것도 아닌 건데. 예, 저는 계속 이제 우리 당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진짜 너무 잘 또박또박 잘 가니까 별의 별게 다 뉴스가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가시화가 된 것은 특검은 당연히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권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연대를 뭐 한다고 쳐도 몇 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 사실, 근데 그 이른바 견제를 넣는 것이 다름 아닌 또 친한동훈 개다. 그래서 괜히 이거를 친서봉대를 하면서 조금 이른바 이관계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 뭐라도 좀 대여 투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뭐 예쁜 사랑 하시라느니 이제 그런 식으로 비아냥을 또 하는 모습들이 누구요? 있죠. 박상수 씨요? 예, 그리고 오늘도 네. 뭐 또 하나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백칠석 야당이 뭐 새당 개혁신당에 뭐 끌려다닌다 이런 네. 식의 또 표현을 쓰던데 뭐 저희가 언제 끌려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다들 뭐 예. 이준석 네. 맛을 못 봤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댓글에 다시던데 아니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이야말로 장동혁 맛을 못 봤네 아직. 제일 가까이서 보신 분 중에 하나죠. 그럼요. 네. 예. 맛을 다들 네.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왔는데 네. 이게 뭐
우리 쪽에서 계속 먼저 다가가라 이런 식으로 막 언론들이 또 등 떠미는데 네. 아니 제일 야당이 의석수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산들 그리고 당사 네. 우리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럼요. 아쉬운 사람이 그럼요. 오는 겁니다. 네네네. 우리 뭐 줏대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일명 그 지도부가 떴다방처럼 비대위 지도부 그렇죠. 비대위 지도부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뭐 한 20번 정도 이게 바꾸다 예. 보니까 우리 당이 너무 쉽게 보였나 본데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 핵주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네. 그 거수기 역할을 하잖아요. 거대 의석을 가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는 데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당장 맞아요. 못하기 때문에 이 저희가 여론전과 어떤 그런 것들을 펼쳐야 되는데 저희가 107석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 3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인가요? 네. 그러면 원내 의원들만 해도 122명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티끌 같은 여론전에 사용할 그런 도구들조차도 저희가 좀 사용을 해야만 특검을 우리의 방식대로 정의로운 방식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좋다 하고 어떤 거대 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야당의 당대표로서 네. 제 눈높이를 맞춰준 정도이지 이게 뭐 이준석한테 뭐 이준석 대표에게 끌려다닌다 이런 것들은 좀 과잉 해석인 것 같다.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어제도 그 개혁신당의 전략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천팔이 하면서 모래 뿌리기 할 게 뻔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당장 연대할 계획은 지금 전혀 없다. 우리 지도부에서는 그런 네. 얘기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합종 연행식으로 과잉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특검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말 약간 로드맵을 좀 그려보고자 하는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제2국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못 가지고 있으면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에서 포기를 했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여권 내 균열을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의 압박을 받으니까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대중들은 수사한다고 그러면 반대 안 하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통일부 특검 저희가 통계를 여러 차례 봤잖아요. 뭐 어떤 ALS 통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90% 가까이 찬성한다라고 할 정도로 여론의 압박이 있는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른바 여론 압박용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혁신당이랑 연대도 해보고 발의도 해보고 그렇죠. 뭐 국회의장실에 뭐 항의도 해보고 뭐 장애투쟁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슈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에서 누구랑 뭐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사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한동훈계가 지금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권에서 지금 특검 연대를 하는 것을 회방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도 이거 아까 잠시만요. 채널A에서 또 오늘 방송을 했는데 뉴스톱10 또 방송이 있죠.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 화두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 장석 연대는 하고 한동훈과 연대는 안 하나? 아니 무슨 어따 대고 지금 그래서 당대표끼리 이게- 연대한 네, 것도 네. 사실 우리가 의석수로 보나 아니면 지지율로 보나 이것도 사실 동등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은 이제 소수 야당이어도 같은 야당끼리의 이제 대표 대 대표의 연대를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지 지금 어따 네. 대고 연대를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거 뭐 짧게만 들어보고 갈까요? 아니 오늘 네.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아까 봤는데 한번 틀어보고 가시죠. 채널A를 또 네, 뭐 잠깐. 경우 네. 실천이겠죠. 이게 지금 저기 사실은 제목을 보시면 저는 좀 시기가 좀 실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기가요? 좀 장성연대? 너무 늦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거 통일교 뭐 특검이나 조금만 이런 보면 같은 경우는 넘어가죠. 이미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이 불이 달아오를 그러니까 때 지금 네. 저희가 두드려야 공룡이잖아요. 되는데 공룡 문제는 이게 야당이고 그 시점 예, 좀 예. 지났고 저기 둘은 사실 지금 이미 여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신당이랑 통일교 신천지 개혁신당은 지금 특검을 근데 구멍가게란 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공룡 기업으로서 이 야당을 전체를 묶어서 물론 제안은 이준석 대표가 했지만 네. 묶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에 또 의의가 있지 네. 않나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필팔파 하셔야 되는데 한동훈도. 근데 여기서 참 저희가 좀 제가 봤을 때 언론이 이건 잘못된 좀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요. 당대표와 평당원이 연대를 한다?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대변인님이랑 연대한다고 하면 그-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고 선출이 네. 됐고 어쨌거나 이준석 당대표도 뭐 후보를 떠나서 네. 개혁신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석수를 떠나 대표와 대표 간에 연대를 한다는 것은 당직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있고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국민의힘에서 있는 당원이에요. 네. 네, 뭐 당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치를 시켜서 마치 한동훈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더 전면에 세워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헤드라인이 걸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연대와의 연장선에서 이런 식으로 참 이상하게 프레임을 하는 지금 시도들이 있다. 이 점을 저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건 저희가 조금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할 때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이거는 보도에 사실 이거는 그 준칙이 어쨌거나 우리가 좀 격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의전을 뭐 지켜달라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연대라고 하는 표현이 쓰일 수 있는 이 대상 간의 조합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박민영 대변인의 몸무게와 내 키를 비교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몸무게와 키를 어떻게 비교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연대라는 고리에 묶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에 보면은 아유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그만해. 이제 단계 너무 이제 좀 질린다. 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왜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당에 이렇게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라고 했더니 그래도 뭐 한 20 몇 프로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20 몇 프로 아니고 그것도 김문수 전 장관님의 그 이제 지지자분들이 살짝 섞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우리 보배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네. 이후에 역풍을 맞으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즐겁을 하고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을 실제로는 했죠. 네, 뭐 한 15%가 안 된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지만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네. 저희 내피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지자분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오늘 아침인가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당 그 공식 계정 네.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쵸, 보면은 그쵸. 우리 당명 네. 당명 공모를 하는 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좋아요도 많고 뭐 밑에 댓글이 한 5, 600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름들을 아이디어를 주시나 싶어가지고 전 재미로 사실 원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악플로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아유. 그 아이디가 꽤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13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네.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계정인가. 네. 그거 봤더니 팔로워나 팔로잉을 하는 그 대상의 개수도 뭐 한 20개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3개 정도 제가 캡처를 했던 아이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그 with DH님이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 뜹니다. 아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팔로잉을 하는 계정들입니다. 네. 그들이 그분을 뭐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네, 그러니까 나눠 좋아 팔로잉 이 사람 13명이 우리 그러니까 뭐 김효원, 박민영 들어가서 막 댓글을 막 악플을 싸지르는 거는 네. 그건 뭐 우리 이미 차단할 사람들 그렇죠. 우리 명단까지 공유했거든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당하고 이거 왜 이렇게 댓글이 막 와 그랬더니 네. 약간 박민영 대변인 입장이 웰컴 투 마이 월드였어. 그거 그냥 차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네.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이거는 PPP 우리 피플 파워 파티 꼭 없어지지만 네 뭐 공산당 같네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핵폭탄을 날리는 사람들이 네. 우리 당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유, 그거는 팬클럽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그건 네. 개인의 팬클럽이지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단적인 예를 봐도 같이 가야 되냐? 아니요.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일단 근데 저희 제가 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차단 말고 이거 좀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긴 한데 초반에 저한테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게시물만 페이스북 글만 쓰면 그냥 악플 달고 뭐 하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메시지로 제 번호를 보내요. 전화하셔라. 아니면 카톡 하시거나 제가 다 들어드릴 용의가 있다. 굉장히 부지런한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근데 그러고 한참 장문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다음부터 욕을 안 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당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네. 굳이 차단하는 것보다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게 저희는 당직자지만 또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의무는 있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있기 때문에 설득 정도는 또 할 수도 있다. 우리 아름다운 이재능 대변인의 설득을 한다고 그분을 해결책이었어요.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욕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몇백 명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토니 제이님 오늘도 와주셨어요. 네, 저는 인강세대가 아니고 영포티라서 아이고 대변인님에 대해 잘 몰랐고 워낙 주옥 같은 시기에 김혜지와 함께 주옥 같은 공천으로 들어오셔서 사실 오해했었습니다. 자유우파 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길님 김혜원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친한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디나님, 네, 그러니까요. 박민영 대변인님 대단하시네요. 오늘 금요비대위에 펜앤마이크 구글라이브까지 열심히 하시네. 멋집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희준님, 감민영 조선일보에 댓글 쓰다 왔어요. 한가발 할매들의 기죽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좀님, 우파 국민은 준석이 한동훈의 학을뗍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저 특검 검사들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사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일단은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사형을 구형을 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검 측의 주장에 해당하고 네.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요. 1차 선고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심, 3심이 아직 남아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저 이 속보로 나온 이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중기 특검뿐 아니라 그러니까 3대 특검이 애초에 600명이라는 수사 인력이 동원돼서 구성될 때부터 사실 저 구형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명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었기 때문에 저 구형량은 뻔했던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희 어차피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 대변인님 네. 너무 표정이 일그러지셔가지고 아니 기분이 많이 나쁜데. 그렇죠. 근데 저거는 네. 사실 충성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저 특검이 지금 국민을 위한 특검입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한 특검이지? 그러면은 그냥 세게 때리는 겁니다. 나 잘했지 특활비 많이 줘. 이제 이런 신호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안 차지만 그래도 기분 나빠. 일단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될 구형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코멘트 할 필요도 없고요. 말 그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다루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 둘러싸고 이제 그런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엄청난 설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측에서도 지금 최대한 정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동기들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여당이 주도한 특검이라고 하는 굉장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뻔한 네. 구형량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참 주옥 같은 구형량이긴 하네요. 그렇죠. 기분 더럽고. 참 퍼포먼스를 또 해주셨는데 소금 어디 있어 소금. 네, 이게 무리수를 줄수록 또 나중에 이게 또 새로운 결과들이 나왔을 때 또 그만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특별재판부를 지금 하는 것으로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네.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을 또 하겠다고 했죠. 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속보가 나왔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혹시 전달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11시간이 넘는 변론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밤 9시 40여 분쯤 됐을 때 구형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시 우리 당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제 한동훈이 사실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리위 결과를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윤리위 새로 꾸려진 윤리위원회가 2차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또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 회의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어떤 그런 당원 비하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김정혁 최고는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조작이 들통나니
조작이 들통나니까 등판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조작이 들통났다. 아니 이미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표현했어요. 당대표로 지금 뽑혀가지고 당대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등판을 해? 그럼 대선 나갈 때 등판한다. 등판 단어는 본인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네. 그럼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등판을 해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어야지. 본인이 그렇죠. 하지도 않은 등판은 어디서 지금 대표가 뭐 등판한다? 이미 등판해서 당대표실에 출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단어는 솔직히 적절치가 않고 야. 그리고 조작 당무 감사를 했다. 네. 조작 감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일부가 뭔가 이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전체가 조작이라고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님의 블로그의 글을 좀 길이감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좀 네, 우리가 수능도 보면은 문제 각 영역별로 해설지 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채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4분의 1밖에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언어 영역 하나, 국어 하나 푼다 생각하시고 정말 글이 좋아요. 그럼요. 네. 정말 명료하게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 첨부 자료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걸 네. 보면은 이 1,400여 개 정도 되는 그 글 중에서 한동훈 씨를 한 씨, 그러니까 한동훈 73년생, 그러니까 그렇죠. C라고 표현을 했고, 뭐 68년생인지 모르겠으나 그 8동훈, 8동훈 중에 한 명, 가공의 네. 인물을 한 한 B. B라고 했습니다. 그럼 B가 쓴 글을 진형구라는 장인과 동명이인이면서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신기하게 똑같으면서 더 신기한 거는 강남 병 지역구에 사는 그렇죠. 같은 하지만 IP에서.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네, 네. 그 가족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쓴 글하고 같은 IP에서 이제 나온 건데도 네. 이 한 B가 쓴 글을 진형구라는 사람이 쓴 걸로 바꿨다라는 걸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 B라는 사람은 왜 그 두 개 IP에서 그 장인의 이름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죠. 추정된 IP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IP에서 즉 한 대 가지고 네. 모르는 한동훈의 어떤 이 당원 가입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그렇죠. 그 IP에서 댓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명이인 한동훈이 그 근처로 가가지고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네. PC방에 같은 자리에 우연히 앉은 거죠. 40대 컴퓨터 중에. 로또 당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조작 감사 이러면 뭔가 네. 진짜 조작 있나 봐. 아유, 뭐 그렇죠. 내란 이러면 뭐 내란이 있나 봐. 네. 이게 지금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블로그를 보시면은 정말 법률적으로 완결성 있게 쟁점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이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셨어요. 사실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질적인 얘기는 두 개 IP에서 모든 명의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단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한 단계를 셧다운시켜서 그 시점에 한동훈과의 지능적 명의의 게시글들이 99% 삭제가 됐다는 점, 조사를 강제로 종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 굉장히 많은 쟁점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시는데 언론을 통한 말장난 한두 마디를 이렇게 뭉개는 게 전 이런 거야말로 좀 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호도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진영구 위원장님의 블로그 글을 잘 소개를 해주시면 진영구 재밌다. 위원장님이 네, 말씀드리고 됐습니까? 진영구 죄송합니다. 조작 방송하지 마세요. 이런 게 바로 조작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 한번 말실수. 잘못하면 그렇죠. 이게 조작이 되는 지금 우리가 그럼요. 예, 저는 분위기이기 꽂히는 게 때문에, 네. 두 개 단어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등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본인은 지금 지명도 못 받은 야구로 치면 애초에 이 운동장으로 들어오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 네. 자꾸 들어오려고 관중석에서 난리를 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극단이에요.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정당은 당헌당규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윤리위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토대로 해서 징계를 줄지 말지 이 여부를 판단하도록 작동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원칙과 원리에 맞게 당연히 이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놔두는 정도고 네. 진상조사를 놔두는 정도고 본인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장도혁 대표랑 우리 지도부가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요.
전 당대표라고 해서 다른 당원들과 달리 빠져나가는 그런 행위들, 네. 정당하지 않은 재판을 받는 행위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한 정도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숙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강펀치 나오셔가지고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 당연히 윤리위는 독립기구고 당무감사위도 당연히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뭐 당대표가 관여하는 개념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단계 사태에 대해서 뭐 한동훈계에서는 왜 그때는 옹호를 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한동훈의 주장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거는 제가 그 당시에 네. 저 당시에 전 제가 증인입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어우, 네. 이 단계 단독. 사태 터지고 나서 네, 단계 사태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갈 때 이 네. 장동혁 당시 의원님하고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거리에.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당원 게시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저 너무 네. 궁금하니까. 그렇죠. 네, 네. 정말 썼대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대답 안 합니다. 아유, 진짜 무거우세요 입이 진짜.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썼다 안 썼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뉘앙스로 네 대답 안 맞아요. 하셨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강적들 방송이었나요? 네, 거기에서는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자세하게 본인과 소통했다.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거는 네.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저는 짤막하게 한마디 겨우 들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맞았고 그렇죠. 지금 저기 이 강펀치 방송에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네.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호선 신목하신 거 당무감사위원장 맞아요. 그렇죠. 이호선 위원장께서도 지금 확인을 해준 것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 애초에 한 적이 없는데 뭐 68년생 한동훈이니, 그러니까 한빈이 뭐 30대 진영군이 대체 한동훈에게는 그런 사실을 어디서 알아내서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는 공식 기구가 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지금 한동훈계는 어디서도 오피셜하게 인정해준 적이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저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윤리위가 2차 회의를 가동을 했어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윤리위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인 건데 우리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뭐 어느 정도 속도로 뭐 어느 정도 수위에서 혹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덮으려다가 오히려 악재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근데 윤리위 명단이 원래는 보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기공의 뭐 원칙이죠. 2인 1조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어학원들 중에 강남역에 유명한 어학원들 보면은 네. 뭐 네. 토이나 토플 같은 거 알바생들 넣어가지고 문제를 다 외우게 해서 나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3, 4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네. 너는 앞에 리스닝 파트 몇 개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다 외워와서 그걸로 아, 그렇게요? 기출문제집 같이 만들어서 그걸 족보처럼 쓰는 그런 학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비슷하게 윤리위 뭐 7명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3명 네가 외워 뒤에서 4명 내가 외울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날로그로. 왜냐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회의를 들어가면은 그 자료를 폐기를 하죠. 예. 네, 열람하고. 그냥 네. 딱 주기만 하고 다시 걷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뺏기거나 사진을 찍는다? 그 앞에 쫙 다 오픈돼 그렇죠. 있고 당직자분들 쫙 앉아 네. 계시기 때문에 정말 딱 걸려요. 네. 그래서 눈으로 그냥 쓱 보고 다시 그냥 딱 필기도 안 하거든요. 어허. 자 그러면 암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름, 그 다음에 대충 나이, 그 다음에 그 양력을 대충 외워야지 그 사람의 뒷조사가 가능한데 그게 그냥 네. 바로 싹 나왔잖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들이 너무나도 이걸 불쾌해하거나 좀 오싹하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관두신 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윤리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야, 우리 신상 더 털리고 더 고통받기 전에 네. 그냥 빨리 하고 털어버리자. 그래서 오히려 명을 단축시킨 거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네. 네. 한동훈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런 뭐 적대감이라든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번에 좌표 찍고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뭐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우 너무 피곤하다. 그럼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무감사위도 그렇고 윤리위도 그렇고 이제 네. 지선 다가오면 이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감사나 아니면 네. 또 윤리위로 회부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끈다? 그러면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털린다?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을 곱게 써라. 결국에는 뭐 자기 무덤을 자기가 열심히 팠다. 그럼요. 뭐 이제 그런 평가들도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더 화가 네, 나실 네.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윤리위원이 공개되자마자 각 윤리위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다시 그렇죠. 지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리위원들이 공개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기사를 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원이 공개되자마자 그 신상이 다 털렸고 그렇죠. 자포가 찍혔다는 것은 윤리위원들이 봤을 때도 네. 이거 얘네 너무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네. 피해 의식이 생기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또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김민수 최고가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최고위 열기 바로 전날에 한번 열람을 하라고 문자로 좀 명단을 최고위원들끼리는 좀 공유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그 명단을 또 확인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아마 그 중에서 조금 이게 통째로 좀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윤리위에서도 지도부를 향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네. 또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합니다. 네. 저랑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미디어 대변인이라서 밖에서 돌거나 언론사를 그렇죠. 상대하는데 언론사에 출연을 하거나 안에 당에서 이제 당직도 서시고 대변인직을 하시다 보니까 당 안에서 대변인들한테도 전혀 공개나 뭐 귀띔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전혀 없었죠. 네, 그럼요. 대변인도 네. 모르고 딱 그건 최고위원들만 알았고. 엄청나게 그런 중요한 그 정도는 사실 뭐랄까요 국가로 치면은 거의 뭐 1, 2급 정도의 기밀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당을 어떤 당의 좀 핵심적인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외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해훈 의원 여러 갑질 사례 중에 하나 제가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보좌진들한테 윤리위원 알아내가지고 윤리위 관련된 내용을 알아와라라고 지시를 한 게 제가 봤던 여러 갑질 사례 중에 정말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윤리위 명단은 비공개고 엄격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될 사안이고 대변인들도 모른다. 그럼요. 그렇죠. 네,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금 추정이 많고 네, 알아내야겠죠. 네네. 그리고 첨언하고 싶은 것이 네. 그때 처음 그 윤리위 명단을 그 네.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잠시 열람을 했던 그때 네. 현장에 툭 튀어나온 목소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기 안 할게. 왜냐면 말하면 누군지 딱 네, 아니까. 네, 네. 이게 힌트예요. 그때 뭐냐면 뭐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질문 자체 이제 유도 누군지 신문을, 다 알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우리가 이 윤리위 추천을 받을 때 여러 예. 루트를 통해서 받고 그때 제1 기준은 뭐였냐면 이 지도부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무조건 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특이 활동이 뭐 당 활동이 좀 없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순위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윤리 명단을 유출한 것 자체가 그렇죠.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그래서 뭐 오죽 트집 잡을 게 없으면은 뭐 옛날에 그 월간조선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옹호하는 그런 뭐 기고를 냈다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죠. 뭐 아, 윤민호 맞아.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정도면 오히려 이렇게 좀 뭐 윤리위원 일부 사태가 조금 뼈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검증을 좀 해준 셈이 됐다. 별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한 결과를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자 일단 좀 이슈를 바꿔서 아직도 이 한동훈 징계에 대해서 당내 너무 많은 자문들이 있어요. 사실 네. 제가 더 얘기하기도 조금 피곤합니다. 이제 오늘만 해도 일단은 저는 이게 공부 모임이 아니라 좀 개파 모임 같아요.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초대선 모임이죠. 이성건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 극단 방식 해결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극단 방식 해결 안 돼. 제가 근데 이 문장을 듣고 든 생각은 윤리위 징계가 극단 방식인가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네, 윤리위가 극단이라고 치부하면 이게 아까 이 워딩을 얘기한 거였군요. 네. 윤리위 징계가 극단인가요? 윤리위 징계가 당원 당규상의 해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당내 내규의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정상적 네. 방식의 정상적인 네 아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네.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를 하고 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결론을 내잖아요. 징계 그렇죠. 여부를. 그렇죠. 절차를 지켜서 그냥 네. 아주 정상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죄가 있으면
때려잡고 죄가 없으면 놔두는 것이 윤리위의 역할인 건데 네. 윤리위 자체를 극단으로 취급하는 게 이게 저는 데칼코마니 같은 것이 이재명이 사법부를 대하는 방식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불신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지기현 판사 뭐 사자 회동이라든지 막 네. 가짜 녹취록까지 그렇게 까가면서 사법부의 불신을 종용하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잘못됐고 사법부가 극단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거 보고 따라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모든 공식적인 기구들에 대해서 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저것은 아이고, 다 가짜다, 네.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건데 네. 정말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네. 좀 제 상식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 네. 그 뭐 어쨌든 조직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 그 대변인님 관련해서도 하나 들었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그 천목회라는 또 모임이 있었잖아요. 아, 네. 천목회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이었죠. 네. 그게 그렇죠. 점점 뭐 박상수 씨를 비롯해서 몇몇이 주도를 해서 친한계 모임처럼 자꾸 탈바꿈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하시면서 이런 개파 정치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탈퇴 아닌 탈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저만 이상기 탈퇴 안 하고. 위원장님이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만 탈퇴 안 하고 이제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두 사람 데리고 제가 같이 나갔죠. 아. 네, 전화 따로 해가지고 난 아이고. 나간다, 같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네. 했는데 저는 정치를 이제 이렇게 직업 정치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이제 강의를 하고 아이들 많이 가르치다 이제 들어왔는데 그냥 총선 끝나고 이런 모임을 한다라고 하길래 그냥 순수히 정말로 이 소장파 뭐 소장파 사실 뜻도 제대로 사실 그때는 몰랐고 네. 이런 소장파인지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 또 낙선한 사람들끼리 공부 모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또 제가 무엇보다 이상규 위원장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 간 맞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모임을 갔는데 그냥 화기애애하게 자기소개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네. 갑자기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붙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 룰? 그걸 왜 우리가 얘기해? 우리 원 왜 아니야? 우리 힘 그렇죠, 없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5대5로 할 거냐, 뭐 7대3으로 할 거냐, 그거 어허. 가지고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일단 전당대회 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리고 나는 내가 5대5, 7대3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투표 못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하더니 5대5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우리 이 초목회 대변인 같은 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이게 이러고서 아이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네. 공모모임인 줄 너무 알았더니 네 끝나고 딱 나갔는데 기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노트북 들고 다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앞에서 같이 서가지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이건 내 아이디어와 내 의견이 아닌 건데도 그렇죠. 그냥 같이 거수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공부 모임이 아니고 뭐지 했는데 네. 거기에 있던 그 이제 주축이 되었던 멤버분들이 그때 전당대회 때 선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네.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이런 뭐 박성민 그 네. 민 컨설팅 네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 네. 네, 네. 모셔와서 뭐 강의도 이렇게 듣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천목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냥 조직화해서 이 조직을 내가 이만큼 데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렇죠. 사유화를 하고 좀 그렇죠. 이용하려고 한 거죠. 수단으로 쓰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좀 이상규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좀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아예 대놓고 단톡방에다가 나 나간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아이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개파 불용 원칙을 어기고 개파 정치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도를 아십니까처럼 공부 모임인 척 해놓고 데려와서 세뇌시키고 사실상 사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저 이상규 위원장이네. 네. 박상수 씨를 비롯해서 그 친한계라고 불리시는 분들을 네. 디스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모임 같지가 않고 누가 봐도 개파 모임이죠. 당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라 마라, 뭐 공천 룰을 7대3으로 해라, 5대5로 해라, 뭐 사과를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만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바람직한 당내 원내 모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갈등만 불지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네. 그리고 하나 또 언급드리고 네. 싶은 것이 저희도 친장계가 아닙니다. 저희 그럼요. 그냥 우리 네. 당이 너무너무 어려웠었고 예. 뭐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재건을 위해서 장동혁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장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당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친장계, 친장동혁계가 아니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우리 더 라이트 계정 채널 자체가 좀 많이 네.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서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 정치를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우리 이 청년들이, 우리의 이 세대들이, 정치를 할 때 누구 의원의 개파, 이런 식으로 맞아. 원치 않는데도 네. 가르마가 타지는 이 상황들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힘을 가진 이 청년 리더들이 있으면 오히려 원내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더라이트가 좀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대표님의 미담 하나 제가 좀 어디서 내 얘기 안 한 거 그렇죠. 오늘 다 단독 네. 두 개나. 네, 단독. 네. 사실은 그 제가 전한기 선생님하고 네. 제가 이거 몇 년도인지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예전에 대구에서 예. 유신학원 강의하실 때 아, 네네. 예전에 그때 제가 맨 앞줄에 앉아서 강의 듣던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있고 선생님이 뭐 꽃보다 전한길 그걸로 많이 이제 뜨시고 네. 저는 때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교육부를 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정치를 하셨어야지 저보다 사실 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했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효은쌤, 저는 정치 안 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 같다. 나 대신 열심히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계엄 이후에 정말 샤라웃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다가 갑자기 이 좌파 언론에서 전한길 선생님을 공격할 것 같다는 신호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동혁 그 당시 의원님이죠. 네. 한테 SOS를 해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네. 단독 아이고. 전한길 네. 나 대신 김효은 밀어달라. 아니. 이렇게 이게 조작 좀 방송하지 말라니까 진짜. 조작이 대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니, 조작이라서 네, 절대 네. 그런 게 아니었고. 미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두가 이제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매서운 말들을 할 때 우리 당에서조차 네. 장 대표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죠. 그런 게 또 네. 있었고 또 자유대학 친구들도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친구를 네. 이제 또 대표님하고 또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거예요. 이 자유대학은 자유대학대로 하나의 큰 그런 물결로 가게끔 네. 독자적으로 좀 어려워도 밀고 나가라. 절대 이 어떤 의원들이 소통관에 나와서 뒤에 좀 서달라 할 때 절대 나와서 뒤에서 이렇게 네. 외쳐주는 그런 거수기 하지 소비되지 말아라. 마라. 소비되지 마라.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치는 이 소리, 이 건전하고 너무나도 건강한 이 이미지가 100이라면 그거를 이제 소통관에 나와서 이 제도권의 언어로 이게 전달이 되는 순간 너의 이미지는 50%가 깎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주도한 이 원내 의원이나 아니면 이 제도권의 사람은 너의 이미지의 25%를 뺏어가는 거야. 네. 절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용당한다 이런 거. 그렇죠. 사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건데 그거를 그 당시에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네, 청년들은 청년들의 이 무브먼트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네. 이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로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그 자리에 제가 직접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 마음이 그대로라면 저는 계속해서 대표님 지지할 것이고 아니면 나도 뭐. 여기 다 자유로운 영혼들이라서 그럼요. 우리는 당이 잘 돼야 되고 뭐 진영이 잘 돼야 되는 그럼요. 뭐 사람들이지. 맹목적으로 뭐 누가 따라갑니까? 대표님도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그쵸. 우리가 친장동혁 대표님만 바라보고 가진 않는다라고 네. 하는 우리 이제 애국투사들의 네.
이런 결기를 읽어볼 수 있었고요. 맞아요. 네, 이것 좀 약간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정말 많이 젊게 바뀌고 있어요. 네.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제가 어제도 또 얘기를 했지만, 아니 민주당에서는 부러워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을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당은 좀 젊은 세대들을 오히려 좀 극우라고 낙인 찍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약간 우리 당 내 좀 이 세대 간에 너무 인식 격차가 이제 커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오늘 또 이 고문들의 메시지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코멘트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워딩이 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네. 한동훈 징계하면 당이 무너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 장동혁 대표가 좀 정적 제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다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을 굳이 징계를 해서 왜 당을 망치고 뭐 지방선거 지면은 뭐 다 보수 괴멸이다. 이제 이런 여러 워딩들이 나왔다고 이제 보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제가 이후에 다른 보도를 보니까 뭐 꼭 이런 얘기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균형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 이 기사의 워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참 저는 보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한동훈 징계라고 하는 게 뭐 정적 제거가 아니잖아요. 네. 당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참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김병기 하루 만에 징계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누가 뭐 고문들 나와가지고 왜 김병기 징계하냐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원내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우리 당만 유난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왜 그럴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보면 우리 당에서 그렇게 지금 원로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참 전성기 때 우리 네. 당의 지도부나 이런 핵심 인사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럼 바른 정당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네. 머리 그 뒤로 긁적이면서 그렇죠. 네, 그랬죠. 그럼요. 그 뒤로 우리 당은 사과당이 됐습니다. 네. 무릎 꿇 당이 됐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버릇처럼 저 총선 나갔다가 다 낙선하고 낙선자만 이제 163명 정도였나 우리 그랬잖아요. 네. 지역구 다 져가지고 지난 총선 때 그때 다 모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오늘은 우리가 패배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또 이제 언론에서 뭐라 한다. 네. 시간 열심히 오래 뭐 일명 계기다 나가자.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네. 뭔가. 그러면서 심지어 나가서 우리 뭐 사과할까요? 이러는데 뭐 90도로 하자. 아니다. 무릎 꿇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되게 정말 역겨워가지고. 예성분쟁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저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중간에. 네, 그냥 먼저 네. 전 나왔어요.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떨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러고 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과라는 게 와. 전 좀 이상했어요. 왜 뭐만 하면 우리 사과해?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는 생각이 네. 정말 많이 드는데 이 사과를 만드신 분이 여기 언론님들이에요. 첫 네, 번째로. 그다음에 또 이 언론님들이 한참 우리 전성기 시절이셨을 때 그때 네. 어떤 일을 하셨냐? 이해훈을 서초에 3번 공천 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보니까 또 평균 연령 91세다라고 해서 제가 구원급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분들의 어떤 나이를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좀 사실 물러나실 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로 좀 세대 교체를 해주고 네. 또 변화하는 시대에 같이 적응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구나. 사실 이건 세대 문제도 아니라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력하게 이 당원 당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 징계를 해왔고 네. 이거는 사실 정권을 망가뜨린 여론조작 사건이에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이 주장 참 우리 자체가 당에서는 말 한마디 하기 힘들다. 주장 자체가 네.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고 우리 당에 뭐 실제로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걸 징계를 하게 되면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당원들과 달리 특혜를 줘서 네. 이분에 대해서만 다른 과정과 다른 그 징계를 내려야 되는가를 네.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 그렇죠. 물론 이제 애당심에 말씀을 하신 건 알겠으나 장동혁 대표도 당대표 되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 구태 어른들 얘기 들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우리 당 여기까지 재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당심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고문으로서 그냥 그 백그라운드에서 딱 그 조율 정도만 네. 해주시지 네. 그러니까 고문관 역할 이제 그만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근데 사실 네. 그거는 그분들도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한번 거부 당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인재 영입이 되었을 때 저를 소개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네. 예전 같으면 우리 당에 안 오실 분들이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무슨 그분들- 의미죠? 그러니까 이 네. 여기 원로분들이 계셨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우리 당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네네네네. 물이 바뀌었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기 어허.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이구. 그러니 네. 이미 거부 당하신 분들인데 왜 자신을 거부한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동호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얘기라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껴요. 네. 왜냐면 이제 맞아요. 당무에 대해서 지도부가 꾸려졌으면은 전 믿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음. 거의 이건 뭐 잊을만 하면은 뭐 하이 격주로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렇죠. 사실 오늘 뭐 김재섭 의원도 또 막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공화당 같은 이름을 굳이 왜 하냐. 근데 이것도 다루려고 하다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를 너무 했어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음. 네, 참 이 정도로 코멘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당에서 뭐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발짝 맞아요. 내디디려고 하면요. 그 기성 문법에 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이 저항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우리 당에 사실 제가 참 이런 코멘트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지지율이 이번 주에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계엄 사고하면 오른다더니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우리 편 되고 우리가 더 뭐 확장성 뭐 중도층이 지지를 한다더니 네. 오늘 그 에이스 리서치 같은 이런 여론조사를 또 보니까 ALS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이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 대표께서 판단을 하셨고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우리의 옛날식의 문법이 더 이상 좀 통용되기 힘든 우리 좀 당의 구조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봅니다. 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것이 말씀하시죠. 저희 당명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당명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정치인이라면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당원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당원들 멸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들 세워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한테 그렇게 까불 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꼭 그렇죠. 드리고 이제 뭐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 저희는 이제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당원들의 의사 그리고 지지자들의 생각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슈퍼챗 한번 짚어보고 민주당 이슈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아직 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승일님 오늘 세 분 대화를 보며 우리나라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나이스 파크님, 당내 91세 할배들이, 제 워딩이 아닙니다. 당외 위드분이 할머니들의 금쪽이 덕분에 윤 대통령이 이런 수모까지 당하네요. 장 대표님 더 힘내셔서 다시 고지를 탈환해주세요. 저희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님, 박민영 대변인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조희정님, 구형과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것들 무시하고 윤통의 기사를 내일은 한가발이, 네, 한동훈이나 김병희 기사로 덮으면 됩니다. 그게 당이 최소한이라도 해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안승일님, 윤 대통령님의 결심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이미 윤호개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조희정님, 우리 한동훈 팬클럽님들 눈치껏들 하세요. 해주셨고, 디나님, 미친 특검이 사형구형을 때렸으니 이제 국제사회 공조해야겠네요. 해외 언론에 투구 많이 해야겠어요. 이승만 대통령님도 독립운동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승일님, 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남깁니다. 머리 나쁘면 보수하지 마라. 부탁한다. 분당 치지 말고 네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님 보수가 좌파랑 다른 점 중 하나가 잘못한 게 걸리면 최소한 인정은 한다 이거였는데 자기 잘못 인정 못하고 1+1은 3라고 우기는 1+1은 3이다 우기며 상식을 뒤엎으려는 한동훈을 보면 요즘 현타가 시기옵니다. 얘는 조국보다 더한 놈이에요. 조국은 최소한 자기 정치하려고 진영에 해되는 짓은 안 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네. 근데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댓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방송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네. 그냥 게스트 없이 예. 댓글 쫙 읽어주시면서 1시간 하셔도 너무 사이다 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네. 워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읽으면서 네. 정리되는 이 기분 뭐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공감대를 나누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메시지로 승화가 되고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런 좀 희망찬 우리가 또 미래들을 오늘 또 이제 댓글들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가 오늘은 조금 벌써 1시간 20분 지났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 이야기 가볍게 좀 네. 짚고 넘어갈게요. 재밌는 소식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어제 저희가 방송이 11시에 끝났는데 그때까지도 말이 없다가 방송 끝나고 저희가 그 뭐 나름 뒤풀이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딱 속보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제명을 했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재심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 당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한동훈이 지금 하겠다는 네. 김종혁이 하겠다는 게 가처분인 것이고요. 김병기 의원은 어쨌거나 당의 결정에 대해서 당을 향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된 것처럼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입니다. 맞죠. 그래서 황금폰이 아닌 블랙폰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 하나는 통화용, 그다음 하나는 녹음용으로 갖고 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강선우 의원 녹취가 터졌을 때도 보면은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녹취인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녹취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썰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현장을 녹음했던 것 말고 아마 통화 내역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녹취를 보면은 저는 아침 드라마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네, 아이고. 아니 어쩌자고 그 돈을 받으셨나요? 영국 톤이더라고요. 저까지 이래서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냄새 난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본인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녹취를 떠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쵸. 네. 실제로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이 블랙폰이 존재한다. 네. 그러면 강선우, 김경 모든 이 당시에 공천에 관련된 것들이 그 황금폰, 그러니까 블랙폰에 있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건데 당에다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녹취 하나 맛 봤지 너희들 내 네. 맛이 이 정도야. 그렇죠. 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정리해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도 보인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또 안기부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25년 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을 거쳐서 일했던 사람이 과연 저는 뭐 블랙폰?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증위원장도 했고 친명계 핵심으로서 이렇게 쭉 일해왔던 사람. 네. 과연 민주당에 정말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진짜 민주당 해체까지 갈 수 있을 네. 수도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리에서 빠르게 제명시켜서 정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달간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결국에 시간벌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딜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우리 당에도 이제 반단계라고 하는 어떤 암세포들이 있지만은 저쪽 네. 지금 김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씨뿐만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 김경우 의원, 강선우, 김병기 그리고 공관위 네. 그리고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암세포가 거의 척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뽑아낼 수 네. 있을까? 저는 강력하게 되게 좀 또 비판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제가 좀 놀랐던 건요. 우리는 지금 한동훈 이거 당원 게시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당사 유례가 없는 해당 행위 그리고 그렇죠. 범죄 행위죠. 사실이라고 하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1년 지금 2달 넘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였죠. 심지어 친명계 인사였고 상당히 많은 이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날려버렸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늘 했던 말이 민주당도 조만간 봐라. 자중질환 엄청 날 거다. 무슨 정청계를 끌어내리니 마니까 결과적으로 이 명청대전에 누가 승리할까를 가지고 엄청 자중질환이 펼쳐질 건데 우리가 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우월 전략이 된다. 모든 정당이 선거 직전에 다 집안 정리를 하잖아요. 네. 빨리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야, 민주당은 무슨 정리 수순이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도 뭐 언제 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주도세도 모르게 이미 다 다 꾸며졌죠. 해버렸고 결과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제자로 민주당은 이제 물론 화약고가 남아있지만 이제 명청대전이 끝나진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내 교통정리가 끝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 모양새는 네. 그렇긴 한데 네. 정청래 같은 건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현재 네. 권력이 살아있잖아요. 예. 정청래가 뭔가 그렇죠. 어떤 개딸이라든지 극렬 지지층의 최전방에 있는 미래 권력이라고
권력이라고 본다면 네. 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이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차예요. 앞으로 네. 어떻게 싸워갈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 네.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팝콘 많이 사놓으셔라. 매진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김병기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 당원당규에 의해서 아마 7일 안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네. 뭐 한 달 기다려달라 찡찡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겠죠. 네. 재심 청구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재심 청구를 판단하는 기관이 이번에 지금 제명 조치를 내린 또 윤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바뀔 건 아니지만 이 일주일 동안 김병기와 민주당, 그러니까 친청계가 어떤 딜을 칠지, 네. 어디까지 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를 민주당에서 어차피 못 데리고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지금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특혜 논란뿐 아니라 당의 공관위까지 연결지어지는 그럼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딜을 칠지 그게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예.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지도부에 있었던 게 2번이잖아요. 네. 네. 그 원내대표가 된 게 2번이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선거철만 되면은 칼자루 쥐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칼자루 전문인 사람이에요. 실세다. 네, 네. 누구의 자리, 그러니까 공천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에는 그렇죠. 김병기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재명 이 당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네. 수박들 숙청하는 역할이었죠. 그럼요. 비명 행사를 직접 단행을 한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전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분이 지금 저는 그래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건들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구의원 법인카드, 구의장 법인카드 쓴 그렇죠. 것까지 이건 네. 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도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좀 네, 노려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딜을 공략 할수 있는. 포인트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글쎄요. 지금 또 4년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직은 2년 정도 지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제명은 당했고 네. 복당은 어렵고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 정부의 딜로서 얻어내고 싶은 게 과연 뭘까요? 어허. 여당입니다. 네. 그러면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 기관장들 중에서 3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나 여기 블랙폰 있어. 그리고 여기 나 계속해서 칼자루 졌던 사람이야. 나한테 네. 없는 거 없어. 그럼 어느 정도로 제시할 거냐라는 거에 뭐 한 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딜을 쳐서 나름대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파멸의 길로 가기보다는 그렇죠. 퇴로를 열어달라는 거죠. 여당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정리할 수 있는 여유. 스타 강사스럽게 쏙쏙 이해가 되시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거의 되게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다들 듣고 딱 예. 일목요연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셔야겠다. 제가 네. 보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하이톤이잖아요. 제가 그러네요. 재수 종합반 네.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제자들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너무 네. 지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계속 이 도레미파 솔에서 솔로 계속 때리니까 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집중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쏙쏙 사실 들어오는 예, 역시. 9시 라이브보다는 네. 아침에 좋은 목소리긴 한데 저 때문에 잠을 저희가 못 또, 주무실까봐 네, 밤에 모셔서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뜨밤입니다. 네, 뜨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병기 이 원내대표를 둘러싼 당내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이 경과적으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이른바 친청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주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임기 1년 차에 상당히 체면을 구겼죠. 그래서 당권 자체는 이제 친문계가 사실상 장악을 한 그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리버스 총선 네. 때는 민주당은 일거에 사실 그 다 비명행사 시켜버렸고 그렇죠. 이재명 일극 체제로 싸웠는데 우리 당은 반대로 이 당정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누적이 됐잖아요. 화약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딱 그때 우리 총선 때 여당처럼 당정 갈등의 화약고 특히 공천을 둘러싼 파동들의 여파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에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단초가 그리고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또 있겠습니다. 사실 네. 관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예.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네. 뭐 맞아요. 그것이 뭐 개혁신당이건 조국혁신당이건 뭐 필요하면 허경영당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 특검 밀어붙이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대로 또 공격해야겠죠. 될 때까지 발의하고 될 때까지 우리가 여론전하고 계속해서 여론에 압박을 주면 됩니다. 민주당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권의 분열을 유도해서 한동훈을 활용해서 사실 네. 특검 통과를 시키려고 했고 거의 이제 탄핵까지 실제로 관철시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재밌는 뉴스가 이제는
약간 이재명 쪽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스들을 쭉 보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찰도 필요가 있다. 검찰도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내 비토가 엄청나요. 예. 검찰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냐, 수박이냐. 그리고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또 김어준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영상 굳이 틀지 말고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정말 애둘러 얘기를 합니다. 네. 애둘러 얘기를 하는데 요약을 하자면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검찰들을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검사들이 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너무 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정성호가 한 거 아니냐. 좀 난 쉴드가 어렵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놓고 까진 않았지만, 야, 좀 정부 좀 압박 좀 해. 약간 전 이런 지령으로 읽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근데 뭐 본질적으로 이 사건뿐 아니, 이 검찰 해체뿐 네. 아니라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지금 너무 산으로 가고 있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도 틀린 거 틀렸다고 했던 그런 틀린 거 틀렸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화된 기억을 가지고 계신. 아니 어느 정도 그래도 똑바른 예. 소리를 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지금 있었어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전 네, 전까지는. 이 정도 네. 그 수박이란 단어가 탄생할 때부터 사실 네. 거의 북한식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됐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재판부. 설치 네.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얘기했던 의원들도 한 20명 있었는데 네. 싹 사라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당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네.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휘둘릴 것밖에 안 남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네.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점점 이 개딸들한테만 반응하는 강성 노선을 지금 타고 있는데 이런 정당이 우리나라의 여당인 게 좀 저는 걱정이 진짜 많이 돼요. 참담하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우리 또 레이나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한때는 네. 좀 바른 말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소중하다는 있다가 평이 있었죠. 예, 네. 근데 한 방에 훅 갔죠. 네. 그렇죠. 항소 네. 포기. 맞아요. 네, 그 저는 그때 이후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기대조차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말도 안 네.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성남시장이 네. 우리 성남시에서 그러면 이거 범죄 재산 환수하겠다라고 네. 해서 봤더니 총장 잔고가 뭐 4만 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미 돈 다 네. 털어갔습니다. 그렇죠. 몇천 그거 원씩 못 있었던 받아내요. 통장.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 좋은 의도에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것마저 뺏어버리면은 검찰 자체가 사실 없어지고 그냥 그렇죠. 기소청만 남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국정 운영에 이 대통령 지지율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맞습니다. 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준다 한들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네. 어차피 날개 다 꺾였습니다. 그러니 모양이라도 그냥 남겨놓자 이 정도 발언으로 받아야지 그 정성호는 바른말 하는 이렇게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또 흥미로운 그런 또 이게 있어요. 결과가 김어준 쪽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딴지일보라고 네. 하죠. 굉장히 또 좌파들의 성지 같은,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여론 본진이죠. 수합이 잘 되는 곳인데 여기서 거의 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나락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다 뺏기고 보니까 친문 계열들이 슬슬 정권 흔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대통령실 있어봐서 알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실은 5년 뒤 어차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보다는 아무튼 이 정권 내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힘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까지 박탈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국민적인 피해가 되고 그렇죠. 정권의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당은 일단 강성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무조건 폐지해라. 막상 근데 사고 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정부 탓입니다. 탓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저는 이재명 정권이 차라리 민주당보단 맞는 말을 한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딴지일보에서 거의 뭐 저렇게 저주에 가까운 지금 딴지를 걸고 있죠. 대통령에 대한 막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법 리스크 있는 대통령인데 당신이 검찰 수사 받다 죽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네. 이제는 너무 제 예. 노이로자가 왔는지 저 자유 게시판이 당원 게시판으로 읽혀가지고 감리 같지가 않아서 우리가 네. 사실 저렇게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 부부 혹은 정점식 네. 의원 등등 뭐 온갖 그런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게시물이 그냥 피크가 그렇죠. 팍팍 튀면서 아, 난리가 갑자기 막 나요. 난리가 났었고 네. 그거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온갖 방송 나가가지고 당원들이 지금 당심이 이래요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을 극한으로 내몰았던 그 우리 당의 모습이 갑자기 저는 오버랩이 아유, 되면서 네. 오늘 이 선고까지 만감교차하는 밤입니다. 아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쨌거나 그런 분열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정청래가 끌려 내려오고 비대위 체제 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결과가 그렇죠. 반대라서 그렇지. 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되는 구도가 돼버렸고 지금 계속 이 시민사회 스피커들과 민노총무 정교조를 비롯한 이런 조직들은 계속해서 좀 친문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역시 민주당은 당권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출발한 정당이지 제도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도권에 있는 이 대통령 정권의 힘이 별로 안 세 보여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좀 민주당 내 균열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짧게만 이 외교 이슈 좀 짚어볼게요. 네. 네, 우리 또 효은 쌤이 외교 또 이제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특히 네. 관세 이슈도 우리 언론들도 관심을 이게 좀 안 그렇죠. 가지는 시점까지 그래서 팔로잉을 하시면서 네.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외교 상황이 뭐 관세 아직 진행 중이지만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지금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란에서 지금 시위대와 이 정부가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고된 것만 7,000명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1,000명이 또 늘었네요.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6,0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사고가 난 게 아니라요. 네. 정말 이 경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버티다 프랑스 혁명 당시처럼 정말 네. 굶주리고 헐벗다 못해서 지금 시위대가 뛰쳐나온 건데 이란 정부가 이것을 구두발로 짓밟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네, 굉장히 심각하고 네. 지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했죠. 이란과 거래를 하면 25% 관세. 그렇죠. 군사 매기겠다. 옵션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손쉽게 들어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란이 어쩌다가 저렇게 들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 미국 내 자산 이 지금 동결이 돼가지고 네. 한 25% 정도밖에는 못 쓰게끔 그렇게 이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달러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생필품이나 이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 그러니까 그 환율을 조금 낮게 적용을 해주고 네. 나머진 차등으로 환율을 부과하던 그런 경제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이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란을 수입해 와야 된다. 그럼 그런 네. 거는 환율을 낮게 매겨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치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고이 관세 환율을 적용하죠. 때리게 네, 되는 환율을.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란 산다고 뻥쳐놓고 사치품 사고 이런 게 네.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아하. 난리가 납니다. 네. 사실 베네수엘라를 처음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는 뭐 오일 때문이다라고 해서 미국 전역에선 시위가 좀 많았거든요. 네. No blood for oil 이래서 기름 갖고 생명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들이 막 운동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 조금 내려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좀 비토 목소리가 소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시위대에 대해서 자국민을 학살할 경우에는 미국이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맞아요. 경고를 네. 내렸는데 네. 지금 자그마치 7,000명이 그것도 어떤 아유. 여대생 같은 경우에 아예 총구를 머리에 겨누고 그냥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민주당, 이 미국 좌파들도 인권 하기 때문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경찰 노릇을 해도 개입할 명분이 있죠.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고 이때 이란한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중동 질서도 한 방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굿 타이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금이 적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력을 쓸까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왜 악수를 들까라고 미국 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육박을 했다가 최근에 30% 후반대 정도로 중후반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뭐 36%, 7%.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혹은 50%를 넘게 나오는 것이 네. 이런 이 치안 문제, 그다음에 국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베네수엘라를 쳤던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이제 분분하겠지만 이 마가 세력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이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반박할 수 없는 좋은 어떤 뭐랄까 선의의 어떤 뭐 그래도 무력이 선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최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중간 선거로 보나 트럼프가 당연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인가요?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요. 네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11월인가요? 네. 예전에도 그 이라크 침공했을 때 미국이 네. 지지율 50%였던 것이 침공하고 72%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도 네. 선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도 네. 좀 노리려고 하다가 최근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었죠. 지금 뭐 석유니 뭐니 프레임이 잡히면서 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한 개입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베네수엘라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독재 상황이었고 뭐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아니면 뭐 부정선거 이슈라거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막 사망자가 몇천 명씩 발생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미국군의 개입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상당히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오히려 지금 이란은 정말 절실히 정말 1분 1초라도 좀 빠르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조금 도움을 주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그 이란이 그리고 이제 그 작년 말쯤에 이스라엘과도 뭐 상당히 이제 소요전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미국이 중간에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핵시설들을 모두 다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이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내부에 이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짐 싸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될 것 하나 더. 같습니다. 네. 우리나 국민들은 평론할 수 있어요. 네. 뭐 국제법이니 뭐니 평론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똑바로 해야 될 때다. 이란이랑 거래하면 관세 25%뭐 맞습니다. 내겠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를 할 때 평론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익을 위해야 되는 네. 것이고 본인도 캐치프레이즈로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좀 미국의 편에 서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이스라엘 분쟁도 그렇고 이번 이란 사태까지 네. 지금 국제 질서가 이 미중 갈등 이상의 네. 어떤 힘의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군임이 확실하면 전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저희가 아르헨티나를 봐서 알고. 아르헨티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정제된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소심하게라도 미국 편을 드는 모습을 이재명 정부는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란을 좀 네. 규탄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사실 이게 우리 보수 정권이었으면요. 왜냐면 이거는 인류 보편의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국제 역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따 뒤에 살짝 다룰 건데 이 여권은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네.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좀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맞아요. 없고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말 내내 이 북한 이 김여정의 이 무인기 퍼포먼스에 열심히 해명하기 바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지금 그
심지어 정부 산하 기관의 위원장입니다. 네, 전문 시위꾼 박서군. 이분. 뭐 잘 아시죠? 우리 효은 쌤 잘 아실 건데. 네, 저는 사실 네. 이 그 서울 정부 청사에 근무할 시절에 길 건너서 교보문고 가는 길에 맨날 미대사관 앞에서 뭐 네. 저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유 정말 친미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나라에서 뭐 어떠라는 짓이냐 이 아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기 이제 단골 아저씨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민주당의 그런 그 데모 역사의 일종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반미 시위를 주도를 계속 해왔고, 뭐 효순이 미선희를 비롯해서 사건을 비롯해서 뭐 강우병 선동, 뭐 세월호 사태, 뭐 이제 이태원 사태, FTA 반대, 그렇죠, 뭐 한미 FTA 뭐 등등등 국가보험 우리가 그 익히 폐지도 알고 하고 있는 이 큼직한 이 장애 집회 데모를 주도를 했던 사람이라서 상당히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모르는 사이에 총리실 산하기관의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정부 관계자예요. 신설 기관을 또 만들어서 네. 자리를 줬더라고요. 정부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 관계자가 된 것도 사실 충격인데 현직 관계자가 지금 네. 정부 위원장이 나와서 마두로 석방 시위를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경악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굉장히. 네. 맞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미국하고 뭐가 이게 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네. 주고 지금 이 와중에 구윤철 총리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G7 네. 네 거기 지금 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이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미도 하고 친중도 하면서 이렇게 얍삽하게 뭐 야무지게 외교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친중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되게 흐린 눈 해주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마두로를 체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그때 중국이 이 신년 첫 방문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그때가 지금 중국의 그 휴가철이, 네. 네, 그 휴일이 딱 끝나는, 딱 그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신년에 국빈 방문 잘 요청합니까? 아니거든요. 맞아. 네. 신년에 국가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방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오지 말고 너 숙제하고 와라. 선물 그래서 뭐 가져와라. 하나의 중국 셰셰 이래가지고 네. 그 4개의 뭐 대만 언론에서 이야기한 그 보따리를 예, 다 이행을 하고 그렇죠. 이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일단 우리가 들은 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선언을 갑자기 뜬금없이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미국한테 무슨 메시지를 중국이 던지고 싶은 걸까요? 네. 미국에서는 1대1로 국가들, 그러면 남미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은 데가 베네수엘라 그렇죠.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중동에서는 이란 때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남아공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예요. 뭐 네. 브라질도 난리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FAFO 발음 제가 제대로 안 할게요. 네, 네. 뭐 까불면 죽는다 이런 건데 그렇죠.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삐 처리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앞에 노딱 좀 먹을 수 센 있기 게 때문에.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 배경으로 돼 있는 그런 맞아요.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네. 예,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그 백악관의 공식 그 사진 컬렉션이 있는데 지금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까지 확인해봤는데 네. 그때 하지만 언론 보도가 두 군데서 났던 게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독사지만 흑백이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과연 우리가 그냥 넘기기에는 네. 우리나라가 확실히 친중으로 가고 있는 거를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지켜보고 걸로 있다. 봐야 경고하고 돼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지켜보는 걸 넘어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맞아요. FAF는 심지어는 이재명이 중국으로 떠나는 날 그럼요. 올라왔던 게시물이었단 말이에요. 김해공항 사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네. 김해공항 사진을 올렸어요. 네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지금도 중요하게 오늘 제가 좀 사소한 것 같지만 또 눈여겨봤던 게 네. 우리 그 한화 오션이 미국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필리 그렇죠. 조선소. 그렇죠. 아. 마스카 사업에 지금 네, 중심이 그 되죠. 마스가를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처음에는 이 필리 조선소 이 하나 오션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방중해가지고 그것도 뭐 논의를 해서 뭐 잘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만 살짝 냄새만 풍기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하나오션에 조사를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게 모두 미국에서 모든 어떻게 법규 읽을 위반으로. 신호일까요? 네. 미국은 하나오션을 정말 그야말로 사랑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오래돼서
가동조차 못하는 필리 조선소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네, 세빙선까지 건조할 수 있는 최첨단으로 만들어주는 게 한화오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스가의 핵심 기업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가 때린다? 그것도 방중 이후에 아이고. 미국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솔직히 시비 걸고 있는 말이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미국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박서군 씨 이분도 지금 정부 산하 기관의 위원장이 됐는데 네. 김영훈뿐 아니라 김민석 총리 반미 노선의 거의 최전방에 있는 인물이고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도 어쨌든 네. 한 인물로 있었던 인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박서군 씨까지 해서 우리나라 그 정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런 반미 노선을 타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네. 어떤 신호로 읽힐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네. 걱정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이분도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뭐 시위꾼으로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네. 그 시위꾼으로 살 거면 살고 그렇죠. 아니면 공직에 올라서 공직에 책임을 질 거면 공직에 책임을 지고 이런 시위나 반미 행동 하지 마시고 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민주당은 뭐 이런 얘기들이 구설에 오를 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그렇죠. 방법이 어찌 됐던 간에 그걸 일단 챙겨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표창장 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참 우리 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권 전략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했어요.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또 이 양당 이야기를 비교해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네. 뭐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처럼 뭐 시민단체 쪽으로 돈이나 이제 쭉쭉 내리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 네. 우리 당도 그래도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렇죠. 최선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잘 가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다. 저희가 지금 당면 개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당의 당면 개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정체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당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면에 서는 것이지 당연히 당의 강령을 비롯해서 당헌당규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점식 정책위원장께서 아마 TF 단장을 맡는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당헌당규에 있는 우리의 가치 전반을 돌아보는 아마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1월은 뭐 늘 말씀드리죠. 우리 집안 정리하는 시간 갖고 적어도 해당 네. 행위에 대해서는 예. 당원권 정지 한 30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이 최대인데 지금 네. 탈당 이전까지는 바꿔야죠. 야가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로 갈 수 있게 지선 모드로 갈 수 있게 저희도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아유 늘 시간을 초과해요. 너무 제가 피곤하게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저도 많이 배워서 네. 계속 아. 듣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상규 예. 위원장님 방송 보면서 후반에 제가 네. 뭐 요즘 화제되는 용어죠. 쿠사리 한번 주고 싶었어요. 왜 혼자 네. 필리버스터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예. 막 방언 터지는데요. 아, 여기 완전 그 약간 우리 우파 사랑방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돼.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심규진 교수님 오셨을 때도 약간 반쯤 필리버스터 네.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괜찮았고 사실 이상규 위원장님 때 저도 약간 잠깐 멍 때렸어요. 아니 너무 유익한 얘기인데 네. 얘가 개입을 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는 네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사실 우리 너무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행에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모든 주제를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또 화요일 첫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수금에 비해서는 아직 화요일 방송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2,000분 넘게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또 호응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좋은 패널 분들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